네,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최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대사 등이 이걸 문제 삼으며 압력을 가했다는 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임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대사가 임 사단장만 따로 챙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을 보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휘관계도 없는 이들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여단장과 여군 등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입니다. 이 대사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하나하나 직접 받아 적었습니다. 여단장이나 여군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보고 이후 휴가 처리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정 부사령관이 군검찰에 한 진술을 확인해보니 이 대사에게 지시를 받고 복귀하던 중에 군사보좌관에게 당시 임성근 1사단장의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사의 지시대로 실제 임 사단장의 인사기록상 이날 연가 처리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7월 31일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원래 직무로 복귀했습니다. 정 부사령관은 이 과정을 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견을 명령을 했다가 취소를 한 거예요. 해병대 수사로 임 사단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다음날 복귀했는데 해병대는 이 과정을 해병대 사령부로 파견과 취소로 처리했고 이 대사는 단 하루 직무 배제된 그날을 찍어서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임 사단장이 알아서 연가를 쓴 거라는 입장이지만 정 부사령관의 메모엔 분명히 휴가 처리라는 이 대사의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왜 사건과 관련 없는 여단장과 여군 얘기는 하지 않고 임 사단장의 휴가만 콕 집어 챙겼는지, 그리고 이 과정들이 임 사단장이 사건에서 빠진 것과 관련이 없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환자들은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매일 가슴이 타들어간다고 호소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현 사태를 두고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잡는다는 교각 사로에 비유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인 빅5 교수들이 사직 행렬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유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교수들이 아직 병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수들이 근무 축소를 선언한 이상 언제든 수술과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이미 대형 병원들은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와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은 병동 운영을 줄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역시 암 병동 등을 닫았습니다. 급한 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암 환자들입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최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암을 방지하는 치료의 때를 놓쳐 재발한 환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오늘 항암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은 실질적 조치가 없어 의사도 정부도 원망스럽습니다. 의사를 어디서 데리고 오든지 고용을 하든지 우리 기다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11일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다 나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완전히 올스톱되는 거 아니에요? JTBC 황예린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습니다.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기초생활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 오전 이곳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 날 불이 안 켜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지 않았죠. 남성은 오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숨을 거둔 지 최소 열흘은 지난 걸로 추정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남성은 코로나19가 터진 뒤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공과금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 때문입니다. 남성의 부모가 숨진 뒤 형제 간 상속 문제가 생겨 아무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는데 남성이 계속 그 집에 살다 보니 재산으로 잡혔던 겁니다. 현행법상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거주하시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본인이 사용 수익을 하고 있으니까 표가 잡혀버린 거예요. 주민센터는 집을 형제에게 넘기거나 상의에 처분하라고 권했지만 법무사를 만날 상담비조차 없어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팔 수도 넘길 수도 없는 집에 묶여 그 집에서 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1년 전 부산에서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판단은 모두 끝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조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3월 30대 남성 권모 씨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겁니다. 권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눈 감고 일어나니까 죽은 자식이었어. 며칠이 지나 있었던 상태였고 제 마지막 기억은 몽키스핀이라. 권 씨는 재판에서 흉기는 자해하려고 샀던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보호관찰 5년으로도 재범 예방이 충분하다며 기각된 전자발찌 착용에 대한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그냥 다 저희가 개명하기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능력만큼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었으면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서 내가 산 거에 대한 불행과 상처와 두려움이 클까? 미래에는 과연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지금이 더 두렵다고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서울버스가 12년 만에 파업하면서 아침 출근길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내일 출근은 어떡하나 우려하는 분들 많았는데 다행히 오후에 노사 간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인간답게 사랑한다! 이제! 12시간 가까이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파업 돌입을 결정한 노조, 운전대를 놓기로 합니다. 첫 차가 출발할 시간이지만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차고지는 고요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 버스 정류장은 텅 비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시민들이 집을 나섭니다. 파업 소식을 몰랐던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심에서 먼 지역에 사는 직장인들은 다급했습니다. 자가용 타고 내려 역으로 뛰고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본격 출근 시간이 되면서 지하철역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꽉 꼈는데 오늘은 더 심합니다. 지하철 몇 가지 열차 내부 혼잡이 예상되오니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파업 했다고 소식 듣고 이거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은 숨 막히고 택시는 길이 막힙니다. 서울시가 투입한 셔틀버스 400여 대. 일단 탔는데 이미 지각입니다. 미뤄가지고 택시 그래도 내 앞에 한 3분인가 탔어요. 내일은 어떡하나 불안하던 찰나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타결 즉시 모든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 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사는 임금 4.48% 인상이란 중재안을 찾았습니다. 파업 11시간 만입니다. 내일은 평소처럼 출근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